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복소수들의 특징을 좀 알아볼 겁니다. 교과 과정을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복수평면이라는 것을 잠시 다루게 될 텐데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나 아니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유독 어떤 복소수의 거듭 제곱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복소수들은 거듭 제곱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소수들이에요. 자주 보이는 복소수를 적어보면 얘와 같은 복소수들인데요. 왜 이런 복소수들이 유독 문제에 출제되는가 하면, 이런 복소수들은 일정하게 반복한 순환 형태를 띠고 있는 복소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수와 허수로 나누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주로 다뤘을 텐데, 이 허수라는 새로운 수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수 체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 수직선상에 이렇게 실수축에 나타나잖아요. 이 수직선을 실수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실수와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수를 이 수직선상에다 찍고 나면 더 이상 찍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그러면 이 허수를 포함하는 복소수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꼴로 표현되니까 이 허수부에 해당되는 축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세로축인 허수축으로 만들어 놓고, 이 허수축과 실수축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상에다가 우리가 복소수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라고 하는 복소수가 존재한다면, 실수축의 원점으로부터 가로축으로 2칸 간 자리, 그리고 허수축으로 위쪽으로 3칸 간 자리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저 점이 바로 복소수인 2 플러스 3i와 1대1 대응되는 관계에 도형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저태의 켤레 복소수인 z반은 2-3i겠죠. 그 복소수를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찍히겠죠. 정확히 우리가 두 복소수의 켤레 관계는 실수축을 중심으로 선대칭 형태를 띠고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부의 부호는 같고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찍을 수 있는 평면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복수평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수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선이면은 다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실수, 직선, 수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로 이루어진 직선. 복소수를 나타내는 곳은 평면과 1대1 대응을 갖기 때문에 복수평면이란 말을 써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저기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저 복소수도 있잖아요. 복소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저렇게 어떤 특정한 가지고 있는 수들은 저 결과물이 다 1이 되는 복소수들이거든요. 그 복소수들은 복수평면에 있을 때 정확히 그 단위원,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위치에 있는 그 점들에게 1대1 대응되는 그러한 복소수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절대값이라고 얘기하잖아, 실수에서. 그래서 절대값이 1인 것은 1과 마이너스 1인 것처럼 복소수도 역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그러는데, 저 위에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저 복소수들의 특징은 다 절대값이 1인 복소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하는 복소수는 요 단위원상에 저렇게 딱 반지름이 1이 되는 위치에 있는 저 위치에 딱 찍힌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것을 좀 알아보려면 기본적으로 복수평면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복수평면에서는 우리가 그 직각좌표계에서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점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수평면에서는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것을 쓰는데, 즉 어떤 요소냐면 두 가지 요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절대값의 값을 알고, 그리고 편각이라고 하는 게 x축의 양위방향 쪽에 있으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편각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값과 편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x좌표, y좌표의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도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1대1 대응된 관계로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편각을 알아도 그 특정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복수 평면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어떤 Z1이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것을 하나로 딱 특정 질 수 있는 방법은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저 각도만으로도 저 위치를 정확히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Z1의 복소수는 원점으로의 거리가 R, 즉 절대값이 2고 편각이 15도인 복소수입니다. 또 하나의 복소수를 한번 보면 저런 복소수는 절대값이 3인 복소수, 그리고 편각이 40도인 복소수죠. 저렇게 특정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저 두 복소수를 곱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곱해진 복소수가 나타나는 위치가 복소 평면에서는 특이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 복소수를 곱하면 그 곱해진 새로운 Z1 곱하기 Z2의 복소수는 복소 평면상에서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이렇게 나타내져요. 즉 우리가 절대값은 곱해지는 위치에, 그리고 편각은 더해지는 위치에 정확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복소수 Z1과 Z2를 곱하면 절대값 길이는 곱해지는구나, 그리고 편각 길이는 더해지는 위치에 저렇게 딱 찍히는구나를 알고 있다면 오늘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이론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찍어봤던 특수한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하는 저 복소수를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거를 한번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는 가만히 보면요, 저 위치가 정확히 그 순서상의 좌표로 어디 있냐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 곳에 있어요. 가만히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거는 특수각, 즉 우리가 30도, 60도, 90도인 직각삼각형에 있는 그 형태예요. 그래서 저 비율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기 때문에 X좌표가 2분의 루트 3, 그리고 Y좌표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의 제곱근을 찾아보면 그 거리가 1이 딱 나오는 저 위치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이제 제곱을 했다 하면 우리가 앞쪽에서 어떻습니까? 그 복소수끼리에 곱할 때는 절대값끼리 곱하고 편각은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절대값은 얼마겠어요? 1이잖아요. 그래서 1은 아무리 곱해도 계속 1은 거듭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저 단위원상의 원주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제곱을 하면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저 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편각은 더해지니 30도 더하기 30도인 60도 위치에 찍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느낌이 오겠죠. 그럼 만약에 저것을 세제곱을 한다 그러면 뭐야? 1의 세제곱, 그러면 원주상의 거리가 1인 것이고 30도를 3번 더하니까 90도 위치에 딱 있기 때문에 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세제곱하면 딱 i에 있는 위치에 찍힐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찍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i의 거듭제곱은 1제곱, 2제곱, 3제곱부터 쭉 반복했을 때 30도씩이니까 12번 만에 저 1의 위치에 1,0인 위치에 오게 되겠죠. 따라서 저 복소수는 12번 곱하면 1이 되는 복소수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Z의 12제곱이 1이 되는 복소수는 모두 12개가 있을 텐데 그 12개의 값들이 저 해가 저기 찍혀있는 30도씩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찍혀있는 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Z의 12제곱이 1인 걸 가지면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Z를 세제곱했더니 1이 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느 위치에 정확히 있는 거냐면 120도 간격에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바라본다면 이 복소수, 그리고 120도인 이 복소수, 그리고 여기 있는 1, 요 세 개가 Z 세제곱은 1이 되는 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Z 6제곱이 1이 되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포함하면 60도마다니까 이거겠죠. 이거,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4개, 이거 5개, 6개, 이렇게 6개가 Z 6제곱은 1이 되는 복소수예요. 당연히 Z 12제곱은 1이 되는 복소수는 나머지 몽땅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 0이 되는 두 허근을, 저기는 이제 1이라는 실근이 있고 나머지 두 허근이 있는데 그 두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했을 때 이제 알겠어요. Z 세제곱은 1이 되는 복소수니까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건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우리가 뭐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따지고 이것저것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따졌지만 복수 평면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제곱해 보세요. 그럼 120도, 240도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 바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240도를 두 번 하면 320도 돌아가서 다시 120도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뭐예요? 이걸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메가 바는 이거랑 곱해버리면 120도와 240도를 곱하니까 당연히 320도인 1 위치에 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도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해서 켤레를 더했어. 그러면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를 더한 게 이게 오메가 바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 값일 거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게 당연한 그런 값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오메가의 성질을 나타낼 때도 그 복수평면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딱 그려놓기만 하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아주 쉽게 풀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특수각 중에는 이 30도, 60도만 있는 게 아니고 45도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루트 i? 이런 표현을 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i의 제곱근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i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찍힌 위치가.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45도, 90도의 반이니까. 즉 여기 있는 위치고 여기 있는 위치를 복수해서 표현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예요. 왜냐하면 1대 1대 루트인 거 아시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요 거리가 1대 1대 뭐가 되겠어요? 루트 2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제 길이가 1이 되려면 루트 2로 나눠줄 거니까 여기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루트 2로, 이것도 루트 2로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될 거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즉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면 i가 되는 것이고 그럼 세제곱, 네제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찍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5도니까 8번 만에 1 위치로 돌아오겠죠. 따라서 z의 8제곱이 1이 되는 복수수들이 지금 여기 찍혀있는 복수수들입니다.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8제곱 1이 된다는 것은 이런 값들을 찾을 수 있겠네. z제곱 1이 되는 건 그거는 1과 마이너스 1일 거고 z 4제곱 1이 되는 것은 90도마다 하니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이 되는 것이고 z 8제곱 1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찍혀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이 서두에 보여드렸던 이 복소수들은 다 뭐다. 즉 이 복소평면에서 단위원, 즉 절대값이 1인 이 원주상에 존재하는 복소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특수각들, 30도, 60도, 그 다음에 45도 이와 관계된 겁니다. 다른 것도 문제를 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10제곱해서 1이 되는 거 그러면 10제곱 하려면 36도마다 지켜야 되는데 36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수를 찾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안 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수각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복소수의 거듭제곱들이 문제에 출제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복소평면은 교과과정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겠죠. 자, 오늘은 복소평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